관련해서 예, 그건 제가 소위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방금. 예.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오히려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했던 겁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행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 행안위 속기록을 보면은 당시에 이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넣을 것이냐 지방자치단체법에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통과된 걸 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의 35조의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직을 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이라는 조항이 있고,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다면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국민체육진흥법이 문체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행위에서는 이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이수위로 보낸다고 하면 결국은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없는 상태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검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행안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을 하고 여기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먼저 손을 드신 우리 존경하는 장재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등을 담아서 행안위에서 이미 논의가 된 바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기록을 보면 이거는 체육진흥법에서 통과가 되면 더 이상 행안위에서는 법률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서 그 밖의 법률로 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겸직을 못한다라고 이미 유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체육진흥법에 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안행위에서 더 이상 이걸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뀌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신데, 그 지방자치법도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걸 겸직할 수 없다. 첫 번째 국회의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나 주어와 목적어가 다르겠지만 결국 법률적인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 체계에 작거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91화 기업구조조정措置법에 대해서 지난번 전체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이소희 계류를 하자고 의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때 결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기초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법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하면서 이소희의 계류나 또는 전체회의 계류를 말씀하시지만 명확하게 이 기초법에 대해서는 체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기초법이라는 것이 기업의 구조조정, 특히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나서 이후에는 이제 법원의 회생을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법이 결국은 법원의 기업 회생의 전치 절차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회생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법원으로 올 때는 이미 워크아웃 구조조정 기초법에 의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부실만 더 키워온 상태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은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회생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법과 채무자 회상법, 흔히 우리가 통합도산법이라 말하는 이 법 체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제도는
하나의 몸통처럼 보면서 저희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회생제도는 우리 법사위 소관 법률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관련 제도를 바꿀 때 관련된 또 상임위의 의견을 듣고 바꾸는 것이 통상의 또 절차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이 기초법에 대한 논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무위와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법의 어떤 체계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저는 다시 한번 이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사법제도의 그 사법시험제도를 폐지를 예고했다가 실제로 폐지가 되면서 또 부활시키자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그 법과 또 로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에 있는 그 관련 법을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에서 비춰볼 때는 기초법은 통합도산법, 채무자 회생법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제도 간의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가 저희가 본연의 저희의 임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소위에 가서 두 법의 체계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내용상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이 지금 기초법에 나와 있는 면책 조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이 면책 조항이 법 체계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법 내용에는 이 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는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특히나 감사원법상에서의 적극 행정에 대한 책임 면제 규정하고 비교해 볼 때 감사원법에서는 면책 대상에 대한 범위가 징계, 면책, 해임, 주의 요구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초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적용이 되지 내용이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포괄 위험이 되고 때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면책 조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기업 구조조정이 법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우 의원님께서는 기초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법을 제가 지금 일몰시켜서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요. 기초법은 필요하고 다만 이 기초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 구조조정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인 법원의 회생 절차를 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이 당연히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생법원을 만들어서 이미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야가 합의가 됐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왔던 수많은 미투법과 여러 가지 법안들도 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또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의원님들마다 견해가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하고자 전체회의 계류를 하거나 제2소위에 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이 면책 조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써놓으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법을 근거로 진짜 나중에는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까지 포괄적인 유임을 해둘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으로 정한다랄지 뭐랄지 그런 근거 유임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본연의 임무로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야 합의 때문에 통과가 돼야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은 논의하지 않으실 겁니까? 저는 굉장히 나쁜 선례를 우리가 지금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우선 제가
이게 법원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법원에 의한 회생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도입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은 선택은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자기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면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면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부정청탁이라든지 사적 이해관계의 경우에는 다 면책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고 경과실 책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93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제정법인데요.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온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이 진행되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고 간사 간의 논의가 되고 또 그 내용들을 외부에 알려주지 않게 하는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좀 은밀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법안 내용들을 굉장히 늦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을 미리 많은 의견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들어져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 제정안 5조 2항에 보면 주식의 보유의 승인의 요건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 법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법은 이 법 자체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조문 자체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해서 별표에 정한다라고 함을 써놓고 다시 각 호를 넣고 그 각 호에 대한 내용을 또 별표로 넣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조문 체계가 맞지 않는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손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조항의 별표 1호 바목에 보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좀 중요하고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ICT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집단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굉장히 백주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흔히 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참조해서 모법처럼 만들어진 법이 이제 은행법인데 그 은행법에는 이러한 그 어떤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그 업종에 대한 규정을 할 때 명확하게 비율이나 금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은행법상에서 비금융회사를 정의를 할 때 그 내용은 동일인 중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 그 동일인 이런 식으로 100분의 25 또는 그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로 해서 명확한 숫자를 제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이 범은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이 상당한 비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게 광범위하게 유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문을 다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조문과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금융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해당 별표의 특경법법 위반을 한 경우를 새롭게 추가를 하셨다고 이제 해서 굉장히 강한 법률로 만들었다.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대주주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은행법이나 이제 지배회사 아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법이나 다른 데는 이 특경가법 위반 시에 배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주문에 따라서 정무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걸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은행의 주주로 개인이 참여하지 않죠. 법인이 참여하죠. 예, 뭐 개인인 경우도 있고 법인인 경우도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인이죠.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은요. 예, 예. 뭐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주인 법인들이 이런 특허법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쉽게 있을까요?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특허법을 위반한 재벌 총수가 경영하는 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는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이제 개인이 위배를 했는데 과연 법인의 자격 상실 사유가 될 것이냐 하는 뜻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개 그런 경우 이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이거 중대한 위반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돼서 그거는 그때 이제 심사할 때 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심사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양벌 규정을 따라서 심사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됩니다.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제가 금융위 확인했습니다. 안 된다고 답변을 제가 얻었고요. 따라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 법에는 예.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총수가 경영하는 회사가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심사 대상으로 넣자라고 했는데 그 조문이 삭제됐어요. 의원님, 그래서 이것은요. 법이 예. 그 원래 법칙이와 다르게 위험한 그 은행의 그 경영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로도 법의 취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지금 우리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그 재벌 총수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뭐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버젓이 은행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이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굉장히 선한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리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하시는데 언젠가는 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바꿔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법사위 위원님들, 특히 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이 논쟁 속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시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 은행을 만들게 해주는 길을 터준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줬다라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진짜 법사위 위원으로서 도저히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지금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셔서 제2소위로 보내거나 또는 전체 회의에 계류하지 않으실 거라면 저는 표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의 직업적 양심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중이 아니잖아, 근데. 다른 의원 대책 토론 하시죠. 예, 행안부 장관님. 네. 예, 그 지금 올라온 법안 안건은 아닌데 그 뒤에 저희가 오늘 32안으로 32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내용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육단체의 그 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고요. 네. 예, 그 부분이 행안위에서 지방자치단체법에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법에서 이 겸직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체육진흥법에서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행안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행안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네네. 예. 예,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게 이제 저도 뭐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각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를 해봤더니 그랬을 경우에 사실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의 의무를 사실은 방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력 육성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등등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좀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관련 소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지자체 단체에서는 조금 현장에서는 어렵다라는 그런 견해를 전해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미 이제 이 문체위에서 문제는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냈고 그 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문체위에서 네네. 지금 그때 당시에 논의 자체는 이건 지방자치법에 넣느냐 아니면 체육진흥법에 넣느냐 이거에 대한 논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법이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 통과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도 체육진흥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사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법사위 전체에서 조금 계류를 하시면서 다른 견해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조금 이따 다시 문체부랑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5부입니다.